매주 화요일 중국의 주요 일간지 일면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피지기 종합통신 김진양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네요. 제가 주말 사이에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옮기지 마세요. 요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환절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의 대명절 춘절 연휴가 시작됐죠. 시작된 게 아니라 끝이 났죠. 끝났습니까? 저희 지금 설날 보내고 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중국 춘절 연휴가 저희가 지금 저희는 지난주에 설날 연휴를 보내고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설날 연휴 같은 경우는 설날을 중심으로 전후가 있었고, 이번에는 대체 공휴일이 하루 붙어가지고 대체 공휴일 없이 토일요일 월화수 이렇게 5일 쉬었었는데, 네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원래 설날 연휴가 좀 긴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7일 정도의 연휴가 있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대체 휴일이라고 좀 붙은 게 있어가지고, 네네. 그 전주 일요일, 그러니까 15일에서부터 어제까지가 휴일이었습니다. 23일까지가.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는 무려 9일간의 역대 최장 기간의 설 연휴가 있었던 건데요. 부럽습니다. 그런 만큼 근데 중국은 그 근무 일수는 또 맞춰줘야 한다는 그 규칙이 있어가지고, 네네. 대체 휴일로 이틀을 더해서 9일 동안 쉬게 해준 대신에 토요일이었던 14일과 또 돌아오는 토요일인 28일을 대체 근무일로 지정해서 14일과 28일은 출근을 해야 되는 날로 부럽지 정해놓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좀 길게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 건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9일 동안 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이동하는 여행 때문에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친지 방문을 위해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제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 중국으로 여행을 오는 사람, 이런 인구 이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 주간 정도만 좀 특별 교통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춘절 연휴를 전후로 40일 정도를 특별 교통 수송 기간으로 정해서 네네.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2월 2일에서부터 다음 달 3월 13일까지 총 40일 정도를 특별 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번 중국 교통 당국에서 예상하기로는 연인원 약 95억 명이 95억 명요? 그렇죠. 연인원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 중복으로 체크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약 95억 명이 이 40일간의 특별 수송 기간에 이동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지난해 대비로는 한 5% 정도 증가한 전망인데요. 지금 이 40일 중에 20일 정도의 절반가량의 수송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구가 지금 이동을 했을 거로 지금 예측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동지. 예, 그래서 일단은 산술적으로는 예측치가 95억 명이었기 때문에 절반을 뚝 자르면 한 45억 명은 넘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어제 보도된 기사에 보면은 누적 인원으로 50억 명이 앞에 20일 동안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억 명이 이동을 했는데 그중에 약 80%가 도로로 이동을 했고, 도로로 이동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40억 명이 넘었었고, 철도를 이용한 사람들도 2억 명 내지 3억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 해운교통이라든지 항공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해운 같은 경우가 2천만 명이 조금 안 됐고, 항공으로 이동한 수요가 4,900만 명 정도가 됐다고 추산이 되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규모의 인원의 수용 가능합니까? 교통수단들이 도로건 철도건 해운이건 수용 가능한 규모입니까? 일단은 중국에서도 땅이 큰 만큼 고속도로라든지 고속철도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동할 때 자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차로 이동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 체증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건데, 최근에 봤던 보도 중에 좀 재미있었던 게, 어떤 터널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중에 어느 차에선가 썬루프를 열고 나와서 음악을 켜고 춤을 췄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그 지쳐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그 분위기에 동조돼서 차에서 내려서 같이 흥겹게 좀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영상들이 좀 돌아다니는 게 있어서 좀 오랜 기간 왔다 갔다 하는 여행길이긴 하지만 나름의 재미를 좀 찾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설 연휴가 시작되면은 그 연휴에 앞서서 그 기차표 예매에 굉장히 많은 그 공을 들이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 앱이 있듯이 중국은 12306이라는 전용 예매 앱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앱에서는 오픈이 되자마자 거의 몇 초, 많게 길어봐야 1분 안팎의 그 인기 노선이 다 매진이 되고 있는데 대체로는 베이징이나 샹하이, 광저우 같은 대도시에서 저 안쪽에 스촨 쪽이라든지 그 내륙 지방으로 이동하는 그 노선이 가장 빨리 그 매진이 되고 있는 경우고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대기 목록에다가 이름을 올릴 수는 있는데 그거 역시도 너무 인기 노선인 경우에는 그 웨이팅 리스트조차 되게 빨리 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기차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춘절 연휴 기간에는 그러면 언론에 그 신문은 발행이 됩니까?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뉴스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지면이 발행된 매체인 경우는 사실상 매일매일 나온 건 인민일보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민일보가 중국 내 발행부수 1위인가요? 발행부수 1위이기도 하고 공산당의 당 기관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인민일보가 거의 매일같이 발행이 됐고 대신에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4일 마지막 근무일을 끝으로 지면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물론 온라인에서의 기사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었지만 지면은 발행되지 않았고요. 또 이제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에서 발행하는 중국 청년보도 16일을 마지막으로 23일까지는 지면이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그 베이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경보도 마찬가지로 신경보 같은 경우는 13일까지 지면을 발행하고 어제까지는 지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매일같이 지면이 발행되는 것도 조금 찾아봤더니 그 중국의 그 경제 이슈를 좀 중심으로 보는 경제일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신화통신의 그 자매지인가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 창카오샤오시고 그 경제일보도 마찬가지로 당 기관지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23일까지 계속 발행이 됐는데 대체로는 일면에 보도된 내용이 시진핑 주석이 어디에 가서 어떤 그 행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 명절이기 때문에 서민들을 방문하고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이런 일정 동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양로원을 방문했다든지 아니면은 시장에 있는 어떤 상점에 있는 중 배달원들, 택배 기사들이 있는 그런 쉼터를 방문했다든지 아니면 중국의 벤처 기업들이 좀 모여 있는 그런 베이징에 있는 기업 집단이 있는 곳들을 방문해서 근로자들을 격려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러한 동정 기사 외에는 지난 한 주간 그러면 중국 주요 일간지에서 우리가 좀 꼭 짚어봐야 할 뉴스는 없었나요? 사실 중국 국내 이슈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일정들 속에서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 거는 그 15일 날이었죠.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일요일이었는데 그날 중국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심이 돼서 그 인민대회당에서 공산당 간부들이 대거 모이는 그 신년 할애회 같은 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어로는 투안바이호이라고 해서 단체로 신년 인사를 나누는 행사라고 이제 직역이 되는데 이게 좀 행사가 좀 진행되게 된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명절에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친척들뿐만 아니라 그 직장 내에서도 서로 상사한테 선물을 준다든지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그런 전통적인 풍습이 있는데 사실상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어떤 선물을 보내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이 선물을 가져왔을 때 조금이라도 좀 좋은 거를 가져온 사람을 더 잘 봐줄 수도 있고, 혹은 그 자체가 되게 뭐 뇌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혹은 뭐 이거를 네네. 차라리 좀 잘 보이는 기회로 삼고 싶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마오쩌둥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오쩌둥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해서 서로 부담을 주고 문제가 생길 바에야 대거로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단체로 서로 신년 인사를 네, 주고받는 행사를 만들겠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설립되기 이전 그 중국 공산당이 그 연안 쪽으로 그 대장정을 이룩했던 네, 네, 네. 그 시기부터 시작이 돼서요. 그 전에는 그 원단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신정 연휴에 이 행사가 진행이 되다가 중국 그 덩샤오핑 시대의 개혁 개방 이후부터는 그 춘지의 연휴 때 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당연히 그 연설을 네. 했는데, 이 연설에서는 뭐 되게 우리나라 그 국가 지도자들이 그 신년사를 하듯이 뭐 올해는 말의 해니까 뭐 말처럼 뭐 이렇게 진취적으로 해 나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례적인 얘기를 하면서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올 한 해를 좀 전망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좀 국제적으로 정세가 좀 녹록지 않았었는데 거기에서 중국이 어떤 성과를 좀 이뤘다든지, 또 특히 이제 지난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복 80주년이었는데 네네. 중국을 기준으로는 중화인민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라고 공식적으로 네네. 부르고 있습니다. 전승절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네. 작년 9월 달에 그 전승절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기도 했었는데, 이 행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국이 지난해 그 진행했던 행사들을 거론하면서 변화와 혼란이 교차하는 세계에 중국이 더 많은 확실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양회가 열리게 되는데, 올해가 중국 그 정부가 진행하는 15차 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인 만큼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당의 결정과 배치를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 집행에 대한 그 집행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중국 경제가 좀 저속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네네. 원중지우진이라고 안정 속의 발전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15차 5개년 계획이 실행하는 이 시점에서도 이 원중지우진 기조를 똑같이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히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가속화하면서 고품질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피지기 중화통신 김진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목 관리 좀 잘 하시고요. 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